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저희 아이는 지적 1급인데 1급 장애는 활동 지원에 가족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1급 장애인을 돌봐줄 지원사도 없을 뿐더러 굳이 내 아이를 남한테 맡기고 마음 불편하게 일자리를 구해서 일 나가라고요? 그러다 학대라도 당하면요? 1급 장애아 부모에게는 절대 필요한 제도입니다. 또 다른 분의 의견이래요. 장애 특성상 활동 지원을 받고 싶어도 아이가 거부하고 대인기피증, 강박과 폭력성으로 집에만 있어요. 장애인 일자리 프로그램이나 복지관 등의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장애 특성을 잘 아는 가족이 활동 지원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대부분 내용이 중증장애 아이를 둔 가정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는 의견과 아이 때문에 경제활동에 문제가 있어 경제적인 도움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이런 집 되게 많아요. 우리 많죠? 강서지회도 정말 이제 활동 지원사를 구해도 남아나질 않는 거지, 활동 지원사가.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어려운 행동으로 인해서 어머니하고 둘이 집에만 있는데, 이제 집에만 있다 보면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오롯이 그 어머니나 하여튼 주 양육자가 감당해야 되고, 그러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드니까 어쨌든 시간이 많이 나오면 뭐하냐,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는데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니 근데 지금 실제로 아예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 제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1년 동안 활동지원사가 실제로 저희 아이가 구해지지 않아서 제가 아이를 케어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의 경우입니다. 진짜 활동지원 그 금액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급여를 받고 나면 그게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매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돈을, 그러니까 활동지원사를 구한다는 거는 내가 이 돈을 포기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 연주 씨가 그걸 받았어요? 아니 근데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받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예외 허용이 된 게 그 아이 실제로 여기 있는 분들의 대부분의 사연이 매칭이 안 된 거거든요. 실제로 매칭 3번인가 안 된 이력을 내면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예외 허용 조항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거를 할 수 있어요. 사회보장정보원에 직접 다이렉트로, 우리가 보통 지역의 활동보조 중개기관을 통해서 활동지원사 연결하는데, 이제 매칭이 어려우면 그 사회보장정보원하고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는 그 시간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그냥 월급을 받아요. 그렇죠. 공동활동 서비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그다음 뭐 벽지상간이나 이런 데는 그냥 지금도 가족이 하게 해준대요. 예외적인 경우를 만약에 지자체별로 다를 수도 있는, 지역별로도 다를 수 있는 뭐 가능성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어려움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어가지고 부모님들이 정보를 많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뭐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년 동안 물론 제가 일을 하다가 아이를 돌봐야 됐으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같이 왔거든요. 맞벌이였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이를 돌봐야 되는 그런 체력적인 한계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같이 받았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냥 돈보다 지금 사람이 아까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뭐 장애인 일자리 프로그램이나 복지관 등의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도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다. 뭐 장애 특성을 잘 아는 가족이 활동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지원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더 이용할 수 있나?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는 그런 걸 거예요. 아이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계속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경제 활동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뭐 요즘에 은퇴한 사람들도 계속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계속 어떤 경제력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데, 내가 이 아이 때문에 더 정말 조금이라도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진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국가가 하시려면 하세요. 난 이랬으면 좋겠다니까. 그래도 우리 얘기한 것처럼 할 사람은 할 거고,
가족이 할 사람은 할 거고 안 할 사람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강서구면 강서구는 벽지상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실 강서구 지역에도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 정말 못 구해서 못 쓰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못 구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기약이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내가 얘랑 1년만 이 생활을 하면 돼. 그런 기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활동보조사를 구하지 못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활동보조도 구하고 그래서 아이를 맡기고 아니면 활동보조를 구하지 않더라도 어디 아이가 그러니까 활동보조를 못 구하는 건 아이가 굉장히 정말 어려운 행동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그냥 아이는 뭐 어디 뭐 주간 뭐 센터나 뭐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많잖아. 그런데 놓고서는 내가 좀 쉴 수도 있는데 활동보조를 못 구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어디도 갈 수 없는 정말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최중증이죠. 그러니까 내가 활동보조를 직접 구하지 않아도 얘가 어디 잠깐 가서 내가 정말 숨이라도 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거야. 근데 그런 날들이 24시간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 된다고 생각해봐.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 휴일도 없어. 그러면은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거든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무슨 말 하는지 우린 다 알아요. 충분히 알아요. 근데 이게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거를 그 장애의 문제를 본인의 문제로 이렇게 가정의 문제, 니네 문제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돈 줬잖아. 그것 때문에 니네 돈 받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너무 억울하지. 그런데 국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거는 국가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를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람을 못 구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지원을 해. 근데 그거를 우리는 사람을 못 구해서 이 아이가 너무 어려운 행동이 심해서 아니면은 이 아이가 너무 어려운 행동이 심하다 보니까 정말 어머니 말대로 이 아이를 누가 막 때리거나 이렇게 해서 보면 이 아이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막 그러니까 우린 누굴 못 믿어서 우리가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그 돈 받고 모든 걸 책임지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국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가에 바라는 거는 이렇게 케이스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어떤 정책이나 서비스를 할 때 너무 이렇게 거칠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이렇게 좀 했으면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가 이럴 수 있잖아. 너무 어려운 행동이 심해서 아무도 안 붙어. 그러면 일단 하고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지원사를 붙일 수 있을까. 그렇게 좀 보면서 그래야지 결국은 부모가 평생 볼 수 없으니까. 어쨌든 맨 나중에 결말은 남아요. 그렇잖아. 내가 가족할보를 허용해서 이 아이를 계속 봤어. 근데 이 아이가 먼저 죽을 확률보다 내가 먼저 죽을 확률이 더 많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그럼 그 다음에 뭐 동생 보고 보라 할 거야? 뭐 오빠 보고 보라 할 거야? 그게 또 남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아이는 누군가는 만약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면 결국은 그거는 국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한테 이 장애인한테 사람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간을 벌 동안에 뭐 부모가 한시적으로 보게 한다거나 뭔가 이런 대책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가족할보 어머니들 많이 얘기하고 충분히 그런 걸 이해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왜냐면 큰 틀의 범주를 봐야 되잖아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이게 맞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뭐 특수학교, 탈시설, 방향은 그래 완전 특수학교가 없어지는 게 맞아. 뭐 시설도 없어지는 게 맞아. 근데 반대하는 부모님들 항상 다 하는 말이 그래서 지금 나의 힘듦은 어떻게 할 건데 그 과도기에 내가 희생되란 말이야? 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큰 틀이 이게 맞다고 하면 그거는 그대로 가되 정말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아니면 뭔가 이런 그 예외적 허용이라든지 개인 예산제라든지 이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더 우리가 활용하거나 요구할 수 있어야 사실 큰 틀에서 더 많은 그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의 그런 그 복지에 어떻게 보면은 그 폭을 더 스펙트럼을 더 넓힐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조금 크게 가져가시되 내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럼 다 증빙 남겨서 저는 무조건 지자체에다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래도 뭐 돈이라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경제적 손실이 얼마고 이런 거를 계속 어필하고 목소리를 내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그런 내역이 없으면 갑자기 어느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더라도 돈 다 이렇게 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의 그런 복지 시스템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자녀가 괜찮지 않냐고 하는데 저도 1년 동안 구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우리 아이가 실제로 공격 행동을 해서 매칭 결렬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기보다는 2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저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적극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활동 보조 기관에 뭐 예를 들면 그 뭐라 그럴까 산재보험을 신청해달라고 해서 그런 내역을 남기는 거죠. 실제로 일하다 다치신 거니까 산재보험을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구할 때 또 어려워지죠.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좀 얘기하고 우리 아이랑 맞는 좀 젊은 분이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또 매칭이 되고 지금도 되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조심스럽게 합을 맞춰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아이가 잘 지원받을 수 있을지가 포커스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급여를 내가 받든 아니면 타인이 이 정도 급여를 받아서라도 얘를 돌볼 수 있는 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제도가. 그래야지 이제 나 돈 안 받고 싶다니까. 나 이제 돈 안 받고 싶고 난 경제적으로 괜찮고 얘를 돌봐줘 라고 했을 때 그럼 내 급여만큼 얘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사람이 안 구해줄 수 있다고요. 지금은 내가 경제적인 걸 선택하지만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한쪽으로만 가게 되면 되게 오히려 어렵거나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서 근데 저도 선배님 말씀처럼 예외적 허용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좀 더 그런 어려운 가정들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타깝게도 그렇게 내가 그만큼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많이 어필해야 된다. 내가 힘들다는 걸 말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뭐 매칭이 결렬된다든지 뭐 선생님이 이렇게 공격 행동이 있어서 그런 거를 다 증거로도 남겨놓고 어머니한테 가족한테 그런 게 있으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저는 진단서를 남겨놓던가 뭐 증거 사진을 남겨놓던가 그렇게 하는 거를 저는 제 지인이라면 권유드리고 싶거든요. 우리나라는 나는 그냥 사실 국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실은 가족 할부가 허용이 되든 안 되든 부모가 있을 때는 어쨌든 부모가 감당하는 거야. 그쵸.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가 없으면 어쨌든 국가가 감당해야 돼. 그러면 나는 국가 입장에서 부모가 있을 때 지원을 해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활동보조 시간이 되게 적잖아요. 근데 원하는 만큼 주는 거야. 그래서 한 번에 막 2-3명 붙여 필요하면 2-3명 붙여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엄마랑 만약에 한 4명이 봐 그럼 훨씬 더 수월할 거 아니야. 일단 4명이 뭐 숫자가 많으면 그러다가 좀 괜찮은 거 같아? 그러면 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부모 사후에 어쨌든 국가가 맡을 거니까 그럼 지네가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거 부모 있을 때 뭔가 그래도 좀 사람 지원 받으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는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처음에 그게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그게 결코 돈이 더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적으로 따져도. 그리고 근데 국가가 별로 그렇게 안 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국가가 너무 쉬운 방법으로 그냥 장애인의 삶을 그냥 본인들이 그냥 그렇게 딱 그렇게 재단한 거예요. 어쨌든 부모가 뭐 당신이 보든 활동보조를 못 구하든 자기네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장 품이 안 들고 돈이 덜 드는 구조로 지금 이제 가족 할부를 좀 허락해 줬으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려운 사람이 정말 너무 알아요. 그러니까 특히 서울은 정말 비교도 안 되고요. 지방이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인력 자체가 너무 없어요. 부족한데 그리고 지방은 저도 지방 생활 해봤지만 예를 들어 뭐 그 중심지라든지 읍면 소재지라든지 이런 데만 조금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요 정말 넓어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 막 예를 들어 우리는 여기서 되게 먼데 갔다고 생각하는데 거리를 치면 한 10km거든요. 근데 여기는 예를 들어 면 소재지에서 조금 어떤 그 안에 있는 뭐 면이나 리로 들어가려면 20km 막 30km 가야 돼. 그러면 그 기름값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출퇴근하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인력 자체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적죠.
지원사 적죠? 그런데 얘가 어려운 행동까지 있대. 이렇게 됐을 때 지원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여서 이제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제 너무 알면서도 가족할보의 위험성을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활동지원사 제도를 요구하고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왜 너네 집에 가정 있으면 니네가 다 알아서 해야지 하는 거를 벗어나려고 사실 활동지원 제도를 만든 거라는 거에 대한 큰 틀은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같고, 근데 모든 법이 이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혼을 하면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같은 거 내가 이 사람이랑 몇 년을 결혼 생활을 했고 나는 전업주부로 생활을 했는데 이혼하면 이 사람이 직장 다니는 연금이기 때문에 이 사람밖에 못 받고 난 하나도 못 받아. 이런 게 너무 문제가 된다는 거를 계속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혼해도 왜 그 분할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 왜냐면 남편이 굉장히 그야말로 논팽이라고 불리던 정말 일도 안 하시고 막 뭐 술에 어떤 이 부인을 너무 괴롭게 하던 분이었는데 이 부인이 정말 어렵게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혼을 했는데 이분이 연금을 달라고 하는 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분할연금이 이 여자분한테는 너무 악법인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분할연금이라는 게 되게 필요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악용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고 법에는 모두 그런 이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뭐 학교 앞에 뭐 민식이법 이런 거 만들었더니 그걸 이용해갖고 막 장난치는 것 때문에 막 운전자들이 너무 큰 피해를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법이란 거는 만들어 놓으면 어떤 제도든지 이게 필요하다고 만들었는데 이 제도가 이렇게 문제가 있네요 하는 것들이 꼭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할부는 안 돼요, 위험해요. 그리고 가족할부를 이렇게 섣불리 허용했을 때 그냥 그렇게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도 그냥 내가 보지 이런 일들이 생길까 봐서 우리가 좀 되게 걱정하던 건데, 그래서 가족할부를 쉽게 허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이해는 어쨌든 기본 더 한번 다지셔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정말 이렇게 어려운 경우들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경우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세밀한 예외 조항들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래 너네 해 하고 좀 쉽게 허용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국가가 너네 쓸 만큼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정말 이런 경우면 제발 해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렬이 된다거나 우리가 계속 신청했는데 적어도 6개월 이상 1년 이상 매칭이 안 됐을 때는 허용해 준다든지 이런 좀 촘촘한 예외 조항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